2월 8일 금요일 이해수의 시사투데이입니다. 지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살롱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 명절은 지역 청주에서 보내셨나요? 네, 계속 1월 그러니까 30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네. 네. 열심히 뛰시네요. 아니 네, 하고 있죠. 그 많은 분들을 또 만나보고 지역도 돌아보셨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명절 민심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글쎄 워낙 그 나라 밖에서 큰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역시 민생에 대한 아우성,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이 또 내부적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들 보면서 저는 좀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한말에 그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위정자들이 결국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거덜났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민생을 잘 살피고 돌봄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통합성을 잘 유지를 하면서 밖으로는 국제 정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것이냐. 이런 면까지도 좀 깊이 있게 생각에 자꾸 잠기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현 정부의 뭐 경제 정책이랄지 최근에 예타 면제 사업 발표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민심도 좀 들으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단연 화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작은 성장의 어떤 소식이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 또 생존의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인들, 단체장들 해가지고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와야 된다는 절박성에서 뛰고 있고 또 사람들은 혹시라도 무슨 좋은 소식이 안 들리겠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팔이 날리는 자영업자가 어쩌다가 이제 손님 한 명 저쪽에서 나타났을 때 탁 정신이 번쩍 드는 이런 느낌 같은 거였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것이 혹시라도 지역 경제에 그래도 단비가 돼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큰 뉴스가 이제 들어왔어요. 예. 2월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베트남에서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루 만나고 딱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만나는 거고 지금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아직도 북한에 있죠. 예, 오늘쯤 서울로 온다는 관측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1박 2일 한다는 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방송에도 지금 많은 뉴스가 나가고 있고 또 국민들 관심사가 큰데 반해서 뭔가 좀 속 시원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외교 한번 복잡한 것 같아. 그거 가능하십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는 항상 어떤 세미나를 나가든 이 복잡한 북미 관계를 우리가 간명하게 설명하는 모형이 하나 있어야겠다.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무대는 심청전입니다. 네. 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거는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뛰어내리는 것과. 그러니까 인당수까지는 같다 이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공양미 300석이 와 있어야 돼. 미리 그게 다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근데 안 온 거예요. 공양미 300석이 인당수에 가보니 아직 안 왔어. 네. 아니 이게 바로 경제제재 해제입니다. 그 북한이 지금 여전히 비핵화의 협상장으로 나온 거는 누가 뭐래도 경제 문제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직접 대화도 장시간 해봤고 여러 가지 북한이 가장 절박하게 기다리는 게 뭐냐. 경제 제재의 완화인데 이게 공양미 300석이라 이거예요. 요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는 그 심청전의 이야기의 플롯을 가만히 보면은 환생을 한다는 일정 정도의 우리 기대 심리가 심청이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화려하게 부활할 수밖에 없다. 이게 환생한다는 건데 우리가 남북 통합 시대를 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는 뭐냐. 네.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건 북한식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 내려놨는데 이제는 저 나라 지킬 게 핵의 보검이 없어졌는데 자주 국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평화 보장, 관계 정상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이에요. 요거는 용왕이 거북이 특사를 심청이한테 보내가지고 네. 뛰어내려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바로 평화협정 5호 종전선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플롯으로 이야기는 여태까지 전개가 되어 온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가보니 저기 뛰어내리면 그때 공약미 300석을 주겠대. 그 얘기죠, 미국은. 후불제요, 가만히 네. 보니까. 근데 자기는 선불제로 알고 간 거거든요. 네. 자, 이게 평화협정 이거는 뛰어내린 다음에 얘기니까 후불제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거는 동보적 조치라고 북한 용어로. 그게 동시적, 같이 간다는 뜻인데 그럼 평화협정 비핵화해서 비핵화가 거의 성숙 단계에 들었으면은 그때 평화협정 체결하면 돼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건데 문제는 선불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런데 미국은 이걸 후불제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게 지난 6개월간의 교착 상태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로 다 설명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그게 좀 해결될 것 같다. 공약미 주겠다. 라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300석은 안 왔다는데 이제 심청이가 호통을 치는 거지. 선주 나오라 그래. 네. 저기 사장 나오라 그래. 니들 사장. 그게 정상회담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하고 직접 단판 짓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11월로 한번 시계바늘을 되돌려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저기, 북한이 안 뛰어내리니까 폼페이어라고, 이건 일종의 선언이죠. 와가지고 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냐 그러니까, 22번 전화했는데 나중에 전화조차 안 받아요. 그러면서 정상회담으로 가자. 네. 너하고는 말 안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폼페이오 김영철 회장은 다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무회담만 하면은 뭐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으니 저기 사장님들끼리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이게 정상회담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한반도의 그 많은 실무협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 판이 안 깨진 거는 정상외교라는 안전밸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요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깨질만 하면은 그 A3G 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참 불편할 것 같은 그 거대한 종류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네. 미국으로 정중하게 배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튿날 트럼프가 러브레터 받았다.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또 답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친서 외교, 정상 외교가 지금까지 한반도 판을 깨지 않은 일종의 안전밸브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장님들끼리 얘기해야 돼. 직원들끼리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 밑에서 실무 협상하자는 걸 북한이 걷어찬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또 뛰었다는 점. 이렇게 되니까 그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의 그 간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메워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떤 걸 주고받게 될까요? 일단 얘기 나오는 건 금강산 그리고 뭐 대북 경제 제재 일부 완화랄지 뭐 영변 핵스 폐기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합의문에는 명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싱가포르 작년이죠. 6월 12일 날 체결한 3개항의 북미 공동선언이 있어요. 관계 정상화를 한다. 비핵화 또 그 과정에 따라서 미국도 이제 관계 정상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유해도 송환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은 싱가포르로 합의문대로만 이행만 했으면 지금 벌써 해결이 그러겠죠. 끝났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행이 안 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기싸움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는 뭔가 더 구체적인 게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경제 제재 해제인데 이게 이제 공약미 300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가장 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선주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면 공약미 300석을 줬는데도 안 뛰어내리고
이것저것 저 꼬투리 잡거나 저기 뭐 집에 물건 두고 왔다고 다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러면은 이게 또 그 트럼프 입장이 네. 완전히 골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국제 여론이라든가 또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그 결의안에 의해 가지고 국제 공조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이걸 트럼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것만 해주면 워싱턴에서는 트럼프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나겠죠. 민주당, 네. 공화당 인사들이 아주 뭐 즐비하고 제가 백악관 관리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 방화범이라 그러더라고. 언제든지 휘발유통 들고 와서 백악관에 불사지를 사람들이 이 동네 즐비하다. 네. 그래서 그 방화범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공동합의문에는 명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에 대한 경제 협력에 대한 건 후속 실무 회담으로 넘기고 이면 합의라든가 비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가시적 의지만 전달하고 이후에 구체화 일정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절대 못 건드릴 겁니다. 그것보다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그 북한 제재 법에 의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거.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거. 또 행정 규칙에 의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거. 이렇게 미국의 독자 제재도 세 가지 법과 행정규칙과 행정명령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기 조금 완화시킬 게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오랜 동안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여러 번 2016년부터 특별히 이게 더 강화되고 촘촘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도 뭐가 다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걸 다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예측으로는 이렇습니다.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하고 쉽지 않고. 예, 그것보다는 미국의 단독 제재부터 우선 조금 수위를 낮춘다. 네. 그건 별로 표시가 안 난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북한에 그걸 벌크 캐시라 그러는데 대규모 현금이 가는 이런 않겠죠. 형태의 경제 제재 완화는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그 관광의 대가가 네. 옛날에는 1인당 몇 달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다가 채무로 적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세가 좀 완화됐을 때 후불제로 적립해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규모 현금 지원이라는 이런 어떤 그 제재 조항으로부터 우회로를 뚫거나 아니면 지하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제재도 준수하면서 뭔가 좀 경제 제재 완화의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형태의 모색도 이것도 실무회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제 제재 중에서 이제 북한이 그 지금 올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봤을 때 역시 제일 스트레스 쌓이는 게 에너지 기관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쿼터에 대해 가지고 손댈 수가 있죠. 지금 북한이 전기 생산에 대해 가지고 올해 굉장히 증산을 해야 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교시가 신년사에 강하게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인도적 지원은 국제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인도주의 지원 같은 어떤 그 타이틀을 달고 에너지 문제를 일부 해결하거나 또 정말 순수하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가장 지금 시급한 건데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이런 것들 또 전 뭐 북한 병사의 기생충 문제 건드렸다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감염병의 일종입니다. 예, 구충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의료에 대해서 먼저 우리 측이 조건 없이 그건 지원해도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그다지 해당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인도적 교류 지원과 인적 교류를 우선 활성화하면서 신뢰부터 쌓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희망을
갖는 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북미의 정상회담 이어서 네.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장소도 베트남으로 하면 나아가서 4자 종전선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아침 보도되는 거 보면 그 미중 정상회담이 바로 이어져서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니 저 처음부터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약간 그냥 희망 섞인 바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언론이 아주 그 저기 단편적이고 얄팍한 기사를 쓸 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주로 그걸 다 바로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작년에 그 김정은 답방 쇼, 저는 쇼라고 봅니다. 네. 그럴 때도 제가 특히 이혜수 아나운서와의 2%에서만 웃기는 소리다. 네. 그 김정은 연내 답방 물 건너갔다고 얘기한 게 작년 11월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시진핑이 거기까지 날라와 가지고 이제 4자 종전 선언을 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팔자 고치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 사강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이제 일본 러시아까지 꺼들으면 주변 사강인데 대한민국 팔자 고치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국제 정세는 그렇게 아름답게 가지 않아요. 자, 왜 안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4자 종전 선언은 원래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3자 종전 그렇죠. 선언이에요. 네. 남북 미 네. 이렇게 3자 종전 선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합의가 다 됐다고.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중국이 뒤늦게 끼어들어 가지고 작년 8월이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결연히 반대한데 자기들 빠지면은. 패싱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차이나 패싱. 네.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뭔 일만 하면은 중국이 심술 부리고 일본이 심술 부리고 아주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다 어렵게 합의해 왔는데 이제 뒤에서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는데 북한하고 종전선언 얘기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북한의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시진핑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더니 4자 종전선언 얘기를 하네. 그때 트럼프가 이게 뭐 멘탈이 붕괴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트럼프가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지금 모든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을 막 두들겨 팹니다. 그게 4자 종전선언 문제였어요. 왜 3자가 4자로 바뀌었냐. 북한이 말 바뀌었다 이거고. 네. 북한 입장에선 종전선언 합의된 거 미국이 왜 안 해주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중국 얘기는 서로 빼고 티격태격하다가 작년 연말쯤 됐을 때 종전선언 얘기가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끼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애시당초 중국을 패싱하고 가기로 했던 건데 끼워준다? 그러면은 중국의 압박에 밀린 게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의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관리하는 거는 더 큰 문제고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끼워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4자 종전선언은 만약에 이번에 체결이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을 완전히 엮어버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안 끼워주면 계속 발목 잡을 것이고 끼워주자니 이전에 해왔던 프레임과 다르고 요게 딱 끼워버려가지고 종전선언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그 문제가 처리되느냐. 제 생각에는 종전선언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다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후속회담 내지는 의지 정도를 재확인하고 여차하면은 종전선언을 건너뛰어버리는 방식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다른 실무회담으로 넘겨서 하든가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뭐 맨날 말만 하고 되는 게 없고 이러면 또 이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전국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심청이 뛰어내려도 살아 돌아오는 환생을 해주는 게 요건데 네. 요렇게 할 것 같아요. 평화협정으로 직접 가자. 애시당초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냥 그건 어떤 선언적 정말 의미니까. 원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네. 그 징검다리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뛰어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크면은 그 북미 관계를 그냥 양자 관계를 정상화해버리자. 평양에 특히 워싱턴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네. 거론될 가능성이 있죠. 날짜가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지난해에도 지방선거 전날이었잖아요. 6월 12일. 네.
이번에 또 2월 27일부터 1박 2일인데 2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오늘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연기하냐 마냐 그거 결정한다고 하던데 그 홍준표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이거는 약간 음모를 갖고 있는 거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한방 매기기 위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네. 우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대단한 당이 아니에요. 네. 아니 미국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대통령 맨날 공격하는 게 자유한국당이라며. 근데 그 전당대회 하는데 대표가 뽑힌다며.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정상회담 협의해 줄게. 그래서 물타기 해버립시다. 이럴 정도로 그 미국의 조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대단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관심 없다. 관심 없지. 네. 그런데 뭐 음모 어쩌고 저쩌고. 저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몇 건수를 잡았잖아요. 뭐 김경수 건도 있고 손혜원 건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법 판을 짠다는 생각을 했는데 꼭 말 한마디로 이렇게 점수를 까먹더라고. 아니 본인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국제 정세가 그래. 자기들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움직여. 네. 참 무슨 소설을 써도 그러지. 아니 저런 상상력으로 괴담 만드는 정신으로 나중에 또 집권을 하면 어떨지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그 이제 전당대회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서서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그분들의 생각의 자유인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은 뭐냐면 도로 친박당, 도로 박근혜당 뭐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지금 최근에 되살아나고 있다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은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통렬한 반성과 자기 혁신 없이 다시 수구적 행태로 돌아가는 거는 이건 한국 정치의 자유한국당만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이렇게 반성과 혁신이 안 되느냐.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어디까지나 지금 뭐 그 대법원 판결도 있고 추가된 어떤 혐의까지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정리가 좀 끝나면서 그 문제는 거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면 얘기할 때가 아니죠. 아니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그 대통령 신분이었다 그러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사면 얘기냐. 이건 법치주의를 정식으로 농락하는 매우 도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뭐 상고심 포함해서 국정농단 재판, 상고심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 얽혀 있고 또 지금 형이 확정돼서 2년형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는 않지만 전당대회고 하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안쓰러워요. 박근혜 대통령은 밖에서 그래도 저렇게 태극기 부대라도 있고 뭐 언급이 되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토목 싸움 말 벌렸으면 토목 업자들이 사면 운동이라도 하시든가 좀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증인도 잘 안 온다면서요. 변호사도 뭐 간신히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속이 되셨는데 저는 일단은 법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는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셔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할 때 법적인 정리가 다 끝나면은 그때 한번 뭐 공론화를 하든지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물론 그때 가서도 사면은 저는 반대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때를 쓰듯이 무슨 사면 얘기라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말로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달 내내 아마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변하면서 예. 관련돼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가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다음 주 방송은 어떻게 할지를 한번.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연구 중입니다. 지금 국내에 또 돌발적인 변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정치살롱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예수의 시사투데이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